있어. 그런데 지금 이 함수 f로 누가 들어가려고 했냐면 로그 2분의 1을 미출하는 x가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f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요 함수 f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식을 최초의 첫 줄은 로그 2분의 1을 미출하는 x가,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어떤 복잡한 모양으로 바뀌든지 간에 함수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라는 최초의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은 다 빼고 x의 범위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요 x의 범위를 찾으면, 그러면 이제 정의역을 찾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요 식을 최초에 세웠던 요 식을 이제 산수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로그 부등식이지, 로그 부등식이니까 전부 다 로그여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을 미출하는 x의 범위가, 자, 1이라는 놈을 로그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밑을 맞추고 진수와 밑이 같으면 1이니까 이렇게 바꿔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로그 2분의 1을 미출하는 2분의 1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 준비가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은 전부 다 이제 1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은 남아있으면 이렇게 지우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그죠? 자, 이러면 로그를 지울 수가 있죠. 자, 전부 다 로그 2분의 1로 밑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식을 쓸 겁니다.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있으면 역수치하는 거니까 2가 되고 여기는 지워져서 x만 남고 여기는 다 지워져서 2분의 1만 이렇게 남지. 자, 그런데 이제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는 지운 놈이, 그지? 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나왔지, 그지? 이걸 이제 작은 것부터 예쁘게 쓰면 2분의 1부터 2까지, 그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구간표시법으로 역시 쓰면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그런데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꺾인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실전 문제 맨 밑에 실전 문제 1-2. 자, 역시 fx의 정의역, 역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이 함수의 정의역, 즉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일 때부터 2까지일 때, 그죠? 이 함수에 지금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면 x-1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x축을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함수 f로 들어갈 수 있는 요 x의 범위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지 0부터 2까지니까, 자, 가장 중요한 최초의 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야? 들어가려고 하는 놈이 지금 x-1이 들어가려고 하지, 이 들어가려고 하는 놈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함수로, 이 f라는 함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는 0부터 2까지다라고 최초의 식을 세워야 맞는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자, 정의역은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x만 남겨줄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쉽네요, 그죠? 전부 다 1을 더해서 x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1을 더하면 여기 1을 더하면 3. 그래서 1부터 3까지가 구간 표시법으로 제대로 표시가 된 C의, 그지? 답이 됩니다. 그다음 1-3으로 그냥 8페이지 1-3에, 자, 그 8페이지에 있는 놈은 이제 그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함수에 보기를 한번 쭉 봤더니 함수가 이제 그 어느 구간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리고 이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자, 그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딴데어싱하고 기호성하고 합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딴데어싱하고 기함수를 좀 잠깐만 설명합시다. 자, 기호성 함수의 기함수냐, 그지? 함수가 기함수인지 그다음에 우함수인지, 그지?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 기함수, 우함수가
기함수, 우함수의 뜻을 모르면 뭐 찾을 수가 없겠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반드시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점 대칭 함수, 유엔된 또 이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그지? 함수를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이게 그려지는지, y축에 대해서 그지? 대칭이 그려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G하고 O가 이게 사전적인 뜻이 이제 홀짝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왜 이 기함수, 우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 x의 이제 개수가 이렇게 1승, 그지? 아니면 여기 이제 3승 이렇게 홀수 차수로 나가는 그래프들은 자,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래프지. 자,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고, 역시 x 세제곱 기본 함수도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지? 모양이 돼서 이렇게 여기 있는 차수들이 홀수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게 그려진다 해서 홀수 차수들의 이제 함수다라고 이름을 찌함수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지? 기함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함수인데, 자, 근데 이 기함수를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지. 만약에 여기에 x 값이 1일 때는 y 값도 얼마가 돼? 1이 되고,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도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즉 x가 이제 1일 때의 함수값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 두 개가 지금 같지 않잖아, 그지? 같다라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에다 뭐를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기함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함수는 대표적인 우함수가 이차 함수 같은 거, 그지? 이렇게 x 4제곱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아래로 블록한 우함수가 되고, 이 4제곱은 약간 그 폭이 좁아지면서, 그지? 폭이 좁아지면서 함수값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어쨌든 간에 y축을 기준으로 그지? 좌우가 똑같은 그지? 대칭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y축 대칭 함수, 우함수가 되고, 차수가 짝수인 함수들이 대체로 이제 그렇게 생겼다 해서 짝수 차수의 함수다 해서 오함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값도 1이 되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y값도 1이 되니까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든지 간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지 간에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죠? 1 말고 x를 집어넣건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건 그 함수 값은, 그지? x를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나 어차피 제곱을 하면 그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나 아니면 그냥 x를 집어넣은 거나 같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쉬운 문제라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기함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는 느낌이고, 그지? 우함수는 이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도 된다라는 느낌이지, 그지? 그게 이제 기함수, 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로그 함수나 기본 지수 함수 같은 거는 거기서부터 합시다. 기본 로그 함수, 기본 지수 함수를 그린 후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지? 무지하게 중요한 절대값이 붙어 있는 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총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2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지? 기호성을 판단하는 거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일단 2가지로만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할게.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 y는 fx 이런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 기호가 x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x에만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그지? 좀 수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좀 다르지, 그지? 이거는 이제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는 그려지는 게 다를 거라고.
자, 얘는 자,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보이는데 여기는 x에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놨고 여기는 우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려면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는지 아니면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지 얘를 그리려면 일단 최초에 절대값이 없는 그지?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지. x-2로 인수분해를 하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 그지? 이차 함수. 아래로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0과 2가 근이기 때문에 0과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그린 것이 이 그래프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그래프,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라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오른쪽이겠어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겠지, 그지? 오른쪽 그래프만 오른쪽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시킬 거냐면 y축 대칭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요 그래프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해서 그려야 됩니다. 또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그지?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을 때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지. 그다음에 요 놈은 절대값이 없는 우리 최초의 그래프가 0과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렇게 돼 있었지.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자, 요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든지 간에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y 값은 항상 뭐만 나와? 양수만 나오겠지. 이 뭐 계산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지? 마이너스가 나오건 뭐 플러스가 나오건 알맹이가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그 y 값은 항상 플러스만 나와. 그러니까 y 값이 플러스만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 x축 밑으로는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지워서 꺾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리면 돼. 이제 그 말은 뭐야? 밑에 있는 아래쪽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래쪽 그래프, 아래쪽 그래프를 꺾어 올리는 거니까 x축 대칭인데 이게 힘들면 그냥 꺾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그지? 이거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라는.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y축 대칭, 오른쪽 그래프를 y축 대칭, 아래쪽 그래프를 x축 대칭. 그렇게 이제 약간 대칭적인 그런 그지? 뜻이 되는데. 자, 이렇게 절대값 비호가 x에만 있는지 아니면 우변 전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 이제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x하고 y에 전부 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압축해서 좀 하는 속에서는 두 가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해 놔야 될 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다. 오른쪽 그래프를 무슨 축에 대칭한다? y축에 대칭한다. 그다음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요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y값은 항상 양수만 나오지. y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x축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겠지. x축 밑은 y값이 음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고 여기에 그려졌다면 그거를 꺾어서 이렇게 올려야 그래야 y값이 양수인 쪽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역시 두 개가 헷갈리거나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아래쪽 그래프를 꺾어 올린다. X축 대칭을 시킨다. 그죠? X축 대칭, Y축 대칭이 어려우니까 그냥 꺾어 올린다를 기억하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뭐 이참수나 뭐 이렇게 그런 문제 당연히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래프지만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리는 방법. 자, 지수 함수의 모양은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지수 함수, 지수를 데리고 있는 지수 함수. 보면 알 수 있지. 그다음에 로그 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보여? 로그 함수가 보여야지. 로그 A를 유출하는 X. 예. 자, 해서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가장 중요한 게 미치인데 미치 뭐야? 요 A에 해당하는 게 미치야. 그지? 여기도 A에 해당하는 게 미치고, 그지? 여기 X가 여기 이제 지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지수 함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진수가 됩니다. 이름이, 그지? 로그가 보이니까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자, 지금 뭐 또 점을 찍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 지수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그 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밑은 밑조건 A는 그지? 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밑조건으로 태클을 걸 수 있지. 이 밑조건 여기도 밑이 A고 여기도 밑이 A인데 이 밑 A는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누구는 될 수 없다. 1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그지? 우리 지수 법칙, 로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0보다는 큰데 얼마는 안 된다? 1은 안 된다니까 결국은 뭐야? 0부터 1까지거나 1보다 크거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 A가 0부터 1까지 이거나 또는 합쳐야 되지. 여기 합쳐야 되니까 이제 치가 후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 이게 완벽한 똑같은 표현이 그죠? 이 밑조건을 표현한 완벽한 두 가지 식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는 가장 먼저 밑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밑이 결국 뭐야 정의하면 1을 기준으로 중요한 거예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인 모양이 되고 아니면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인 모양이 되겠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지수함수. 부등식에 가면은 그래프 이제 그릴 줄 지수함 이제 뭐 부등식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AX라는 이 지수함수의 값은 반드시 X축 위쪽에만 그려지니까 그죠? 반드시 무슨 값만 나온다? 0보다 큰 값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것도 참 알아.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는 안 잘리나?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지? 우리 정의역 설명할 때도 했지만 로그 함수의 정의역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잖아. 그지? 진수를 베껴 쓰고 진수를 베껴 쓰고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모양이 헷갈리는 일은 없겠지, 그지? 로그함수는 함수를 진수가 0보다 큰 거, 진수가 0보다 큰 쪽만 정의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느 쪽에만 그려지냐면 0보다 큰 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밑값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증가하는 건 역시 진수가 1보다 클 때고 감소하는 모양은 이 밑이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그죠? 이 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함수, 우함수 했던 거 잠깐 복습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간략하게 봤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봤고, 이어서 밑조건 뭐 이런 것 등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돼 있으니까 천천히 뭐 일시중지하면서 다시 보든지 해서 잘 정리해 놓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지?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정리한 걸로 이제 문제는 뭐 금방 풀릴 거예요. 자, 8페이지 정석 1-3 문제 3문제 페이지 함수 fx가 로그 함수 내기죠. 로그 얼마를 미출하는 5분의 1을 미출하는 5분의 1을 미출하는 x의 절대값이 x에만 절대값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x는 0이 아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보기를 봐야 되겠네. 보기를 봤더니 이게 이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자, 일단 요 놈 절대값의 x의 진수에 절대값이 이렇게 진수에만 붙어 있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일단
뭐를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 기호가 없는 5분의 1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지. 그지? 로그 함수 그래프는 방금 했지만 언제만 정의 내릴 수 있어? 진수가 0보다 큰 쪽만 정의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도 그죠? y축의 오른쪽, 그지? x가 양수인 곳에서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밑을 또 한번 쳐다봐야겠다.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래주고 반드시 1,0인 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게 절대값이 없는 로그 5분의 1을 밑출하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지? 이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오른쪽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다. 이게 전부 다 그래프가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를 전부 다, 그죠? y축의 오른쪽 그래프, 이 오른쪽 그래프를 전부 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이렇게 시켜서 여기가 이제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문제 나와 있는, 그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y축 대칭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단 y축 대칭 함수인 무슨 함수이고, 그죠? 우함수이고. 네. 그리고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값이 요 0까지에서, 그지? 여기 상에서는, 그지? 함수가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지? 증가하는 거고. 또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의 범위가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때는 함수가 이제 뭐 하고 있어? GNIC, 그지?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그지? 우함수인 것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CD 중에 답이 있을 거고요.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가 감소다라는, 그지? C가 답이 됩니다. 0부터 플러스 무한대 상에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답 C를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아까 전에 절대값이 x에만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절대값이 x에만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을 결국 시켜야 되니까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는 함수는 그런 함수는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다. 그래프를 y축 대칭이 되게 그릴 거니까 y축 대칭 함수인 무슨 함수? 그지? 우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는 놈은 그럼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 이게 우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y축 대칭을 어차피 시킬 거니까 y축 대칭 시킨 함수는 우함수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서 우함수인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나 더 해놓으면 절대값 비호가 x에만 붙어 있으면 y축 대칭을 시킬 거니까. 그지? y축 대칭은 우함수죠. 그죠?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우함수다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 자, 연습 문제. 자, y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y는 ax 제곱꼴이니까 지수함수지, 그지? 지수함수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미치인데 여기서 미치에 해당하는 거는 자, 요 놈이잖아요, 그죠? 자, 이 놈을 뭐 확인해 보면 2015분의 2014니까 2015분의 2015가 딱 1인데 여기가 2014니까 1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밑 a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지? 범위를 갖게 돼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를 선택해야 돼?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요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려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최초에 절대값이 없는 절대값이 없는 뭐를 먼저 그리고 2015분의 2014의 절대값이 없는 x제곱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지? 지수함수 그래프는 위치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죠? 0,1을 반드시 지나고,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절대값이 x에만 붙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쪽 그래프를. 자,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를, 그지? 이건 필요가 없지, 그지? 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시킬 거야. 이거 안 만나는 거 알지? 여기 절대로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킬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함수는 무슨 함수고? 우함수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서 함수는 뭐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그지? 0부터 플러스 무한대, x의 범위가 0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함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게 설명된 보기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우함수 중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B하고 D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딴디하우싱이 맞게 표현된 것은 0부터 플러스 무한대에서 감소다. 이게 D의 답이 있지, 그지? 0부터 플러스 무한대 상에서 지연한수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 있기 때문에 D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3 밑에다가 할 수 있겠다. 1-3은 2000fx가 뭐야? 2013분의 2014의 절대값 x 그래프인데 역시 지수함수 뿌리고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밑을 확인해 봤더니 분모가 2013이고 분자가 2014이기 때문에 그 밑 a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지? 여기에 절대값이 없는 2013분의 2014의 x제곱 그래프가 되고, 그래? 절대값이 x에만 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절대값이 x에만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할 거야, 그지? y축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고 우함수고, 그지? 그다음에 딴데하우싱에 관련된 표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상에서 함수가 뭐 한다? 찌는수다, 감소함수다라는 게, 그지? 답이 B의 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함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감소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이거 잘 복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9페이지. 자, 9페이지는 이제 기후성에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아까 전에 했던 이 기함수. 우함, 우함, 그다음에 기함수. 자, 이 두 개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우함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그냥 x를 집어넣으나 같다가 되고, 자, 기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느낌이지, 그지?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긴 게 우함수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우함수 x제곱으로 설명을 하면 1 집어넣으면 제곱해도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제곱해도 1, 그지? 2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y값은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y값은 4, 그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9, 그지? x를 집어넣어도 x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x제곱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x를 집어넣으나 함수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그 함수 값은 x제곱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윤도가 되는데 우리가 매번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형으로 소위 말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기함수는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기함수 대표적인 기함수 x 세제곱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y는 x 세제곱을 그리면 자, 1 집어넣었을 때는 1의 세제곱은 1.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니까 1을 집어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같아요? 1을 집어넣은 건 1이고 그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1이니까 같지 않지. 같게 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같겠네. 그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다. 즉 x를 집어넣은 거는 자,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x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x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x를 집어넣으면 그냥 x 세제곱이니까 같지 않지. 같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같겠지. 그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하고 우함수의 기본형들은 이렇게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기억해서 바로 판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함수는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고 기함수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리할 거예요. 우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러면 여전히 우함수예요. 그다음에 기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기함수다. 그지? 자, 이거 외우는 것도 자, 봐봐. x제곱 우함수지? x제곱 우함수야. 대표적인 우함수. 이거 두 개 더하면 2x 제곱이 됐어요. 여전히 우함수죠. 그죠? 그지? 뭐 3x제곱에서 우함수, 짝수차수니까 x제곱을 빼도 그러면 2x제곱이니까 여전히 우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여전히 차수가 변하지 않는 우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기함수도 마찬가지지. 2x 기함수지. x 기함수지. 더하면 몇 x? 3x가 돼서 차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역시 기함수가 되고 그다음에 기함수에서 기함수를 빼도 그럼 이제 x가 되니까 여전히 기함수가 된다. 즉 우함수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는 우함수, 기함수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는 기함수.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좀 쉬운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산법으로 계산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도 자,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x제곱 우함수지? x제곱 우함수지? 자, 두 개를 곱하면 x 4제곱이 되고 여전히 짝수 차수니까 이렇게 우함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함수, 대표적인 기함수 x. 대표적인 기함수 역시 x. 곱하면 x 제곱이 돼서 이럴 때는 짝수 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기함수가 될거예요. 우함수가 될거예요. 짝수 차수니까 우함수가 될거예요.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없어요.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이거 없다기보다도 몰라요. 기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우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고 해서 주의할 거는 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속산법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죠. 그죠? 선생님 거의 마무리 지어야 네. 될 시간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내일 푸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자.